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바름투자연구소 주식 분석 전문가 주강민입니다. 자, 오늘도 메지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메지온 같은 경우 또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가 오늘 움직임 만들어낸 거 아무래도 오전에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.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니까 100일 기념 그거에 대해서 어떤 50억에서 100억, 50억에 10억이죠. 10억에서 다시 50억 이 움직임에 대한 것 때문에 상승폭이 만들어졌고요. 그 이후에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죠. 뭐 안 나온 것도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네.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수급 같은 경우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생각할 만한 수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. 고점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개인이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급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에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거죠. 네. 메지온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조치를 했어요.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종토방에서 뭔가 악의적인 내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메지온 박동현이 BRV 블루런 벤처스죠. 500억을 받았음에도 사채를 상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본다. 뭐 여러 가지 뭐 타이거 뭐 엑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거 자산운용 12 전환가액 남은 게 요거는 뭐 맞는 내용입니다. 요것도 맞는 내용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주가를 올리고 52,038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를 때린다.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 신청 후 주식을 전환하고 공매도를 갚는다. 타이거는 수익을 남기고 엑시트를 한다. 이런 건데 요 내용을 고소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고소예요.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아시죠? 고소는 직접적으로 고소를 한 거고 고발은 네,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건데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가능은 해요.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거라는 뭐 심증만 있는 거지 사실상 물증은 없어요.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 전화사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주주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런 눌림목 나오는 걸 뭐 거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끌어올린 거고요. 이거를 막 만들 수는 없죠. 그리고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. 메지온에 대한 이슈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만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여러분들 여기 이상을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만일 그랬으면 왜 다른 자리에서 왜 빠르게 안 하고 지금 그러면 또 눌렀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? 말이 좀 안 되죠.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뭐 12 물량이고 뭐고 간에 기대치 때문에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시장 조성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지금 신약 개발 뭐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FDA 승인이죠.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움직임인데 공매도 과열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. 네.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건 네, 그런 내용인 건데 사실상 뭐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힘든 일이죠. 말이 안 되죠. 네.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코스닥에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고소를 했겠죠.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당연히 증빙을 못 할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고 계시고 그냥 그 금액대 52,038원이었나요? 아까 52,038원 그 금액대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생길 수는 있겠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에 대한 걸 수익을 올리려고 하겠죠. 엑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운용사의 능력입니다. 근데 그걸 이렇게 뭐 주가를 만들어까지 하면서 한다? 그거는 사실상 말이
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얘네가 바보입니까, 여러분들? 그죠? 얘네가 막 그렇게 막 멍청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진다? 말이 안 되죠.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 안 하겠습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 지금 얘네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거다? 말이 안 되는 일이죠. 네,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저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폰타난자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희귀병 관련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.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뭐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운영이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전혀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결국에는 주가가 말해줄 거고요.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쟤네들이 저거 5만 원에서 기를 쓰고 누르겠어요? 안 누르죠. 그거 다 뚫고 올라가는데 뉴스만 터지면.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가 가장 큰 작용을 해요. 물론 뭐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걸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당연히 심리거든요. 심리적으로 저런 뉴스가 좀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신규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도 뭔가 이상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대응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심리가 투자 심리로 뭐 상승보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. 매도 심리가 강하다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하필 그 근처죠. 금액대도 지금 또 마켓 나왔고요. 요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이거 급등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여기서도 뭐 그런 비슷한 움직임 때문에 그랬나 본데 뭐 그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인식하지 말아야 될 걸 인식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탄력을 받으려면 여러분 여기서도 주가의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또 많이 눌려요. 이만큼 눌렸다가 4만 원대에서 매수한 사람 올라가면 5만 2천 원만 오면 손이 근질근질 할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아, 팔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작용도 할 수 있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이다. 저게 사실이 맞냐 안 맞냐 또 물론 중요하지만 저거는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. 적당히 나와 있는 거 공시한 바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해석을 한 건데 저거를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런 건 뭐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폰타난자를 위한 유대나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, 여러분들. 그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딴 소리를 하니까 신규로 들어올 사람도 제가 볼 땐 도망갈 것 같습니다. 신규가 많이 들어와야 상승분이 나오는 거예요.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눌림목 형성되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하방으로 줘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저거 자체가 악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충분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매도세가 나오는 건 확실한 이슈가 나와야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약바이오 쪽에서는. 그렇지 않고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일동제약하고 리가켄바이오 살펴볼게요. 일동제약 어제 큰 움직임 만들어내고 오늘 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마감이 됐는데 여기도 뭐 12 관련이었죠. 오늘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내일 시가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29일까지는 살펴보자. 여기 고점에서 잡으셨다라고 하지만 않으면 살펴보자가 제 결론입니다. 수급에 대한 부분은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타 법인이 많이 빼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뭔가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 좀 나오면서 대주대 앙조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한 그런 거겠죠.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탔는데 그래도 오늘 한국경제방송에 엄민용 위원이 나와서
긍정적으로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. 그러면서 주가가 또 바로 상승을 하더라고요.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네, 뭐 기대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. 저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것 같다.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. 그리고 큰 종목이 갈 것이다. 11월 전에는 뭐 매도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. 뭐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. 얼핏 들었는데 뭐 그런 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녁에 찬찬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리가켄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쌍끌이로 전환이 됐고요. 네, 연기금이 좀 빼고 있는데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인지 일단 외인들 들어오면 연속으로 좀 들어옵니다. 여기는 이렇게 한 번씩 빼고 한 번씩 빼고 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간 건데 얘들 들어올 때는 살벌하게 들어오거든요, 여러분들.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들어올 때는 주가가 꾸준히 기관이네요. 죄송합니다. 예,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들어오고 그 끝에 매도가 나갈 때는 충분히 상승폭이 마련해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뭐 메지온, 일동제약, 리가켄바이오 다 할 거 없이 네, 하반기에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. 제일 빠른 건 일동제약이고요. 그 다음에는 뭐 메지온이겠죠. 근데 중간 언제 어디서도 리가켄바이오는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허위 사실 뭐 이런 거에 뭐 종토방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네, 바름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광민이었습니다.